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수험생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은 우수한 인재가 아닌가요? 구독, 좋아요. 우리 배웠어. 아, 이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네. 1월 25일이었죠. 근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사실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공무원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일반 커뮤니티에도 이 자료가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잠깐 다음 슬라이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제대로 만들었는데? 일단 지역인재 구급 선발 제도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면 사실 국가직이죠. 균형 인사제도의 하나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으로 수습 근무 6개월을 통해 우수 인재를 국가직 구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직군과 직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정보계열 학과, 이제 비즈니스고 상고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리고 기술직렬에는 공업계열 학과들, 즉 지금은 마이스터고지만 예전에 공고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 표를 한번 다시 갖고 왔어요. 이 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지방 인재하고 지역 인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요걸 한번 구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지역 인재를 한번 볼게요. 대상 역시 해당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해당 시험은 7급, 9급 동시에 이루어지고, 7급은 PSAT 플러스 헌법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만 치르게 됩니다. 실제 시험하고도 사실 난도가 조금 달라요. 요게 난도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9급에는 180명을 채용을 했고, 행정이 137명, 기술이 43명, 7급에는 130명, 행정 80명, 기술 50명 정도로 치러졌고요. 9급에는 이제 8월 중에 시험을 치르고 7급은 2월 중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조모인 팀장님, 여기에서 지방과 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일 때 많이 오해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지역 인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방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역 인재는 거주지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마이스터고 이런 대학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지역 인재라는 말을 붙여버림으로 이게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를 사고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이밍 자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공채가 아닌 그냥 특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제한 경제, 제한 그렇죠? 경쟁인데 제한 이름을 네. 다르게 네이밍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가 이 국가공무원법 24조 2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수험생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은 우수한 인재가 아닌가요? 그치. 아니 그리고 이 지역인재라는 말 자체가 왜 지역인재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 인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제도고요. 공천제도. 네. 공천제. 매년 10명씩 추가되고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는 170명, 이번에도 180명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채용 제도가 더 확대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다시를 넘어가면, 그래서 각종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이게 거짓 뉴스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사실 발표된 내용은 요게 전부입니다. 1월 25일 금요일 날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
거라서 일단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 비율을 7.1%에서 2022년에 20%로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기술 계고 경력 경쟁 임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 인재 지금 하고 있는 선발 방식의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골품 제도, 야, 이 나쁜 제도 다 나오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탈감을 또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막말로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만 어쨌든 받아들여서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팩트는 정부에서 발표한 팩트는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 비율을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 비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 비율을 20%에서 30%로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거죠. 경력 경쟁 임용에 한해서 늘린다는 거죠. 그 아마 퍼센트로 보면은 아마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2019년도에는 210명이 이제 선발 예정인데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2022년도에는 약 500명 정도가 두 배가 늘어나는 두 배가 두 배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럼 저 비율이 늘어나면은 이제 공채 비율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일반 고등학교 졸업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고졸이라고 하면은 그게 다 포함되는 말 같잖아요.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만 사실 졸업자 또는 예정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흔히 그동안 얘기했던 상고, 그렇죠? 공고, 네.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전문대학, 기술직, 네, 관련 기술직. 기술직,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 기술 직군에만 영향이 있을 거다 행정직은 영향이 없을 거다 사실상 저희 준비하는 분들 거의 다 행정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여기 행정직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을 오히려 아까 더 많이 뽑던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채용 인원표? 네, 여기에 보면은 상고를 졸업한 상업정보계열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일반 행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세무직렬, 관세. 그다음에 관세 네.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럼요. 한 페이지 다시 그러면 넘겨보실래요? 이제 일반 행정직렬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행정직렬. 저 행정이 일반 행정이라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정 네, 네. 행정이 137, 기술에 기술이 44. 44. 행정을 네. 오히려 더 많이 뽑아요. 네. 이걸 500명까지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비율상 행정직군이 더 많겠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도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채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화두인 것 그게 같아요. 화두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공무원의 숫자라는 게 TO가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을 5,000명 뽑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20%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 공채의 비율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게 뭐 막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문제고 채용 예정 계획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20%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데 그쵸. 일반직 공채 인원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정부 메커니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설득이 그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졸 채용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늘린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반 채용을 더 늘려주겠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고졸 채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게 안 맞아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공채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오늘 1월 28일 이제 이게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또 이제 워낙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윤해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이제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 구급 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 일반 공채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제 신영환 선생님, 김공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음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은 일반직 채용이 더 늘어나는 거고 네. 만약에 늘어나지 않으면 그쵸. 당연히 그거는 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가 이제 어쨌든 공무원이 어쨌든 그 최대 정원이 어쨌든 정해져 있을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인건들은 정해져 있을 텐데 당연히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년도 영향을 채용 안 계획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채용 계획에 따라서 TO가 정해지는 건데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수험생이어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왜 지금 이거를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고졸 이제 여기 해당하신 분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으신 걸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내가 왜 욕먹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사실 그냥 정부의 특혜 대상일 뿐인데 아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